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8일 국가직국과 사회복지직 지방직 시험이 같이 시행됐는데 이것을 설명할 박철우라고 합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작년에 시험이 좀 쉬워서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는 평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었고 합격선은 최소한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사회복지직은 그간에 지방직 사회복지직을 따로 시험을 출제를 하다가 이번에 국가직하고 같이 시험 출제다 보니까 보통 사회복지직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하신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요. 난이도 상으로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사실은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요. 공부를 꼼꼼하게 더욱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보시면은 디테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디테스트는 혐오하다, 싫어하다입니다. 자, 정답은 2번에 F4라는 게 있는데 A, B가 away, 멀어진다고요. 이 허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러라는 거 있죠. 공포물 영화 할 때 우리가 하러 영화 그러잖아요. 그 호입니다. 허러입니다. 그래서 자, 무서워서 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다 또는 혐오하다의 뜻이 될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의 경우 depend는 방어하다죠. 방어하다. 그 다음에 3번에 confirm이 있는데 firm이라는 단어가 회사라는 명사도 있지만 형용사로서는 확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irm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다는 뜻이 있고요. 4번에 abandon은 버리답니다. 자, abandon, A, B가 역시 멀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미, 접두어라든가 전미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운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날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정답은 2번의 F고요. 다음에 2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번에 보시면은 uncann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anny에서는 canny 할 수 있다라는 can이에요. 근데 이 un이 붙어주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 된다? not이라는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사의한 것, 특히 uncanny는 불가사의라고 하죠. 예, 불가사의한이라는 뜻인데, 즉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안 되는 거에서 불가사의한 또는 자, 이상한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의 odd인데요. 이 odd는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고 특히 동의어들로 나오는 것이 weird라든가 strange 그리고 eccentric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bizar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동의어로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단어고요. 자, 이번에 ongoing은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진행 중인, go가 가다 또는 뭔가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on이라는 게 계속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ongoing이 진행 중이고 3번의 obvious 역시 시험에 여러 번 기출됐던 단어입니다. 좀 주의하시고 obvious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4번의 offensive는 자, 공격적인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자,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주의하시고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농구에서 오펜시브 파울이라고 하거든요. 공격자 파울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외우신다면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하고 4번은 생활영어 문제인데요. 자, 생활영어 회화 문제죠. 자, 빈칸 완성형은 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자, 결국은 독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활영어 하면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독해 파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흐름상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해를 좀 더 구어체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일 것만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독해 문제하고 똑같고요. 구어체적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이디엄 공부를 평상시에 좀 잘 해놓으셔야 생활영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빈칸 완성형의 독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요. 자, may I help you? 그럼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죠? 자, 나는요 이 드레스를 이틀 전에 샀어요. 그러나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하지만 자, 이 뒤에 보시면 it's a bit big이죠. 약간 비 크다 이거죠. 누구에게? For me. 나에게는 약간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글이라는 것도 그러고 말이라는 것도 그러고 중요한 것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있지만 여기서 뭐야? 빅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A가 점원이겠고, 자 B가 아무래도 뭐겠다? 손님이겠죠. 자 이런 생활영어 표현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대화를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점원이 뭐라고 했겠죠. 뭐 그래서 뭐 환불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말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B를 보니까 then, 그러면이란 뜻이에요. 이 then이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그러면이에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자 나는 would like는 뭐 하고 싶다예요. get a refund죠. 자 이 refund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죠? 환불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환불. 리가 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환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환불. 그러면 자 B가 옷이 좀 커요. 뭐라고 딱 말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저 환불하고 싶거든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자 선택지를 보니까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런데 there is no smaller size. 약간 큰데 no smaller. 더 작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랬어요. 자, 더 작은 사이즈가 있었다면은 그걸 사면 되겠잖아요. 근데 없다니까 뭐라고 한 거야? 환불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적합한 표현이고요. 자, 중요한 건 오답도 잘 체크하셔야 되죠. 저는 feel like, 자, 느낀다 이거죠. 그것이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러면 점원이 어때요? 내가 좀 크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나 환불할래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자, 3번은 that dress. 그 드레스는 sells 굉장히 잘 팔려요. 우리 가게에서. 아, 그게 잘 팔린다. 나 옷이 좀 큰데 해도 잘 팔린대요.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4번은 뭐라고 했냐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this purchase 이란 구매는 환불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환불 받을래요. 역시 안 맞겠죠. 특히 빈칸 완성형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4번을 보시면요. 자, every time이나 있죠? 자, every time. 자, 이거 접속사로 쓴 거예요. 주의하세요. I use this home blood pressure monitor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이 집에서 혈압을 재는 혈압계를 blood pressure monitor라고 그래요. 자, 이거 할 때마다 나는 get a different reading이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이 reading이라는 단어죠. 자, reading을 여기서 읽기가 아니라 자, 다른 뭘 나타낸다? 결과. 이것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보면은 혈압이 나오잖아요. 그 혈압을 보고 어째 읽죠. 그게 reading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 줄게? 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는 이거 쓰는데 계속 다른 거 나와요. 결과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 am doing it. 내가 그것을 했는데 wrong이니까 잘못했다고 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서 can you show me 나에게 좀 보여줄래요? How to use. 자, how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 좀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yes, 물론입니다 그랬죠.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게에서 점원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산 물건을 잘 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독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당신은 have to put the strap. 스트랩은 그 혈압결리기에서 싸는 거 있죠. 이게 스트랩이에요. around you. 당신의 팔 둘레에다가 싸야만 해요. 그랬더니 A가 like this. 이것처럼요. 그렇죠. 자, 싸고 보여주겠죠. 나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that 그것은 looks a little too tight. 너무나 좀 타이트하게 보입니다. 자, look이 나오고 형용사는 뭐뭐하게 보이답니다. 그랬더니 A가 그래요? How about now?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어떨까요? 이런 거죠. 자, 좀 풀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했냐면 now 지금 it looks a bit too loose죠. too loose. 너무나 느슨한 것 같아요. 자, loose가 느슨하니에요.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만약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나 느슨하게 되면 당신은 get an incorrect reading이죠.
자, 올바르지 않은 리딩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A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자, 그러고 나서 B가 뭐냐면 press the button now. 이제 뭐예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혈압계를 제대로 재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 먼저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라고 말하고 이제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랬겠죠. 그럼 보죠. 1번.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글이에요. 자, 2번. 오케이, 좋아요. What do I do next? 아, 좋아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next가 다음이죠.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자,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타이트하면 어때요? 결과가 안 좋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게 쌌어, 이제. 저 다 쌌거든요. 뭐 해야 돼요? 이거죠. 다음번. 그러니까 press the button, 버튼을 눌러라 이거겠죠. 그래서 2번이 올바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은요. write. 아, 맞아요. 나는 책을 읽어야 돼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왜 책을 읽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건 틀렸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 read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걸 이용한 함정을 만든 거죠. 아시겠죠?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요.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자, 4번. Should I check out their website? 그들의 웹사이트를 체크해야만 하나요? 버튼 누르세요. 안 맞잖아요. 자, 빈칸 완성형의 생활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워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 잘 생각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법 문제 나왔는데요. 자,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행정직이나 국가직 시험의 문법 문제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지선다형의 이런 문제 나오죠. 이건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보시면 그들은 didn't believe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 neither did I. 특히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특별한 표현들. 자, neither did I는 자, neither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도치가 돼 있어요. 또한 그렇다예요. 영어에 보시면 이 neither did I나 so did I가 있는데 자, so 조동사 그 다음에 뭐예요? 비동사 주어 그 다음에 neither 조동사 비동사 주어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이 도치가 돼야 또한 그렇다예요. 도치가. 자, 첫 번째는 뭐가 된다? 도치. 또한 그렇다, 또한 그렇지 않으려면 도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한 그렇다, 또한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히 so는 긍정에서 neither는 부정에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도 앞에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볼 때 또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앞에 보니까 동사가 believe 일반 동사고 조동사가 자 두니까 그대로 두를 써주면 되겠고요. 부정이니까 neither를 써준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옳은 겁니다. 정확히 알게 되면은 1번 쓰고 끝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알게 되면 다른 걸 봐야 돼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얇게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The sports하고 가로쳐야 되겠죠? In that I'm most interested is soccer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시라고 하는 애가 뭐로 쓰인 거다?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를 앞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어디로 간다? D로 가져야 됩니다. 단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영어에 보면 in t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요놈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고요. 얘는 부사절이에요.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be interested in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대신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라. 자, 얘는 뭘 써야 한다? 위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두 가지. 컴마와 전치사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컴마와 전치사 대신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주목해 주시면 시험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하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물어본 문제가 이번에 나오면 다음번 시험 때는 또 그것을 컴마를 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이미는 배웠죠. From the book. 그 책으로부터 뭘 배웠냐면 that 이하를 배운 거죠. 제절안의 내용을 보니까 World War the First,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had broken out. 자, breakout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예요. 언제 일어나면 1914년에 일어났다고 배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하실 것이 had broken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가 쓰였다 여러분? 과거 완료 표현이 쓰여 있어요. 영어에는 원래 동사가 2개 이상이 있을 때 하나의 동사가 있고 또 하나의 동사 있잖아요. 그 하나의 동사가 과거가 되고 다른 동사가 그 과거 동사보다 먼저이면 had pp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역사적 사실은 자, 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 한 번 더 뭐?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역사적 사실은 과거 완료로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역사적 사실은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4번이 조금 복잡한 문장이에요. 자, 영어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difficult 다음에 뭐가 나왔다? to 부정사가 나왔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에 보시면요, it is 난이 형용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갑을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자, 난이는 어렵다, 쉽다를 나타내는 단어고 갑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difficult 어려운이죠. 자, hard 어려운이에요. 자, easy 쉬운, pleasant 즐거운, 그리고 convenient가 편리한이죠. 자, 여기다가 possible 가능한과 impossible 불가능한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자, 이거죠. 예. 자, 이 난이 갑을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따라왔을 때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이시라고 하는 애가 가주어인데 여기 뒤에 있던 목적어를 자, 동사 to 부정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이세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요. 자, 이렇게 정리돼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험 어차피 기본적인 부분은 돼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자, 비동사 난이 가불의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고 앞에 이 주어가 가주어 이시 아닌 경우 자, 이게 중요하죠. 가주어 이시 아니야. 자, 가주어 이시 아닌 경우에는 자, 이 난이갑을 to rv 다음에 뒤에가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make 다음에 scientist difficult라고 소위 오형식 구조였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원래 소위 오형식 구조는 자, 명사, 형용사 나오게 되면 비동사 생략이에요. 그럼 이것도 비난이2죠. 그죠? 비난이2의 주어가 scientist로 돼 있는데 가주어이시 아니야. 그러면 이 determine이라는 동사 뒤에서 투부정사 뒤에서 명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비난이갑을 to 조심해라. 요건 여러분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온다. 이거를 오형식 구조로 해서 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문법 문제가 아주 어렵고 특이한 것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내는데 그것을 어렵게 보이게 만들어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을 철저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도 잘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실 건요. 문법 문제는 설명 들으면 다 아는 거다. 아시겠죠? 모르는 거, 안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배운 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렵게 보이게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자, 6번 갑니다. 자, 6번에 1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set이라는 표현 있죠. set이라는 동사 뒤에서 명사, 대명사 쓰고 ing를 쓰면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게끔 만들었다예요. 자, a few words. 자, a few는 몇몇이죠.
몇몇의 단어들이. 자, a few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조심하고. 자, quote는 pp예요. pp. 자, 항상 문장의 주어 동사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 붙잡힌 그런 몇몇 단어들이 내가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맞는 표현이고. 자, 2번이 정답인데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hardly가 나왔죠. hardly.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면 when이 나왔어요. 자, 영어의 표현에서 특히 관용 표현으로서요. A 하자마자 뭐 했다? B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했다? A 하자마자 B 했다. 자, 이때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주어를 쓰고요. had hardly, scarcely, pp. 그 다음에 when, before, 주어, 과거 동사예요. 이게 B고요. 여기 있는 애가 A입니다. 자, B가 과거 동사고 그 과거 동사보다 먼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무슨 완료다? 과거 완료. 근데 여기 보세요. did죠? enter죠? 자, 이게 문제 나니까 도치는 맞아요. 도치는 맞는데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뭘 써야 한다고? 과거 완료. 그래서 여기서 had가 되고요. 여기는 enter, 들어 바뀌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 좀 더 추가적으로 hardly, scarcely 말고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no sooner가 올 수 있고요. 자, 이 no sooner가 올 때는 뒤에 쪽이 when, before가 아니라 then을 씁니다. 자, 이런 어울림도 시험에 출제하니까요. 특별하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hardly, scarcely, no sooner가 문두로 나가게 되면 도치가 됩니다. 문두로 나가면 도치가 된다. 왜? 부정의 부사죠. 부정의 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는 도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hardly가 문두에 나와서 도치는 맞는데 시제가 틀린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이 시제 문제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우리는 drove, 오늘 계속했죠. 호텔까지. from whose balcony죠. 자, whose는 앞에 있는 호텔을 받아주고 소유격이 그 호텔의 발코니로 붙어죠. 우리가 look down, 자, town, 마을을 어쩐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 뭐 특별하게 틀린 표현이 없어요. 자, 4번은 자,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잡아요. have difficulty, ing예요. 뭔 말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업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are losing their hope, 그들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틀린 거 없고 have difficulty, ing, 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A 하자마자 B 했다 표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든 틀리지 않는 만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7번과 8번. 예. 자, 여러분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방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행정직 시험은 순서가 자, 딱 그냥 어휘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 나오고 생활영어 나오고 독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독해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1번에 독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1번부터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푸는 것부터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리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내가 좀 독해 약하다 그러면 독해하지 말고 일단 다른 문제 던져 뒤에 있는 문법 문제 같은 걸 더 풀어도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일단 빈칸 완성형인데요. 일단 여기 빈칸을 보시면 항상 빈칸 완성형은 뭐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빈칸을 먼저 공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빈칸 완성형 문제 풀 때는 빈칸 문장을 보고 선택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오답을 골라야 돼요. 먼저 안 어울리는 거, 이 문장 안에도. 자, 만약에 여기서 적합한 것이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내용과 똑같은 이 빈칸에 들어갈 말하고 똑같은 말 같은 것을 찾아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regardless of the size of our bank account. 자, bank account는 바로 은행의 저축 계좌인데 우리의 저축이죠. 우리의 저축의 규모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가 전치사로서 상관없이에요. 자, suffering 고통이라는 것이 becomes a conduit가 돼요. conduit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자, 수로라는 뜻이 원래 수도관, 강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길로 보시면 돼요. 어디에 가는 길이냐면 투죠. 이타주의야. 그 다음에 헤로이즘,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예.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는 길이냐면 이타주의라 영웅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의 자신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한다 이거지. 다른 사람의 니즈, 필요를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고통이라는 것이 이타주의에 가는 그런 길이 된다고 했고, 이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래요. 이거는 같은 문장이잖아요. 같은 논리를 갖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to intervene이죠.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병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and의 빈칸 완성형은 유사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intervene, 간섭하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봤어요. In the clutches of the kind of suffering. 고통의 어떤 종류 같은 것에 움켜져 있는 것이지. 자, 이게 움켜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이 움켜진 것 안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의역을 하는 거야. 고통 뭐 하고 있다? 받고 있다. 그런 사람을 봤어. 근데 그 고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문장만 보고 이제 선택지를 집어넣어야죠. 자, 1번은 less involved in은 덜 관여하다예요. 자, less preoccupied는 덜 몰두하다예요. 물론 앞에 비동사 있어야 돼요. 3번은 attentive, 관심 있는, 더욱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indifference는 무관심한, 냉담한이에요. 그러니까 자, 더 냉담해진다, 무관심해진다예요. 자,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저축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든 간에 고통이라는 것은 이타주의로 가는 길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이타주의라는 것은 남을 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가 뭐 하게끔 해?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이 되니까 뭐 한다고 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 뒤에 부분만 딱 봐도 이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앞에 내용은 꼭 굳이 안 봐도 돼요. 독해는 다 보는 게 아니다. 필요한 만큼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다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를 다 보는 것은 결국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8번 문제가 학생들이 좀 고득점인 학생들 좀 실수한 그런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에 또 빈칸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 문제고, 빈칸 자체가 보시면 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고 전혀 모르죠. 대신에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과의 어울림, 이걸 봐야 되고, 만약 앞에서 답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1번은 럭셔리 브랜드가 are thriving이니까 번영하고 있다죠. 어디에서? 솔레이에서. 그럼 당연히 포인트가 럭셔리 브랜드예요. 2번은 솔레이는 has decided against 뭐뭐에 반대하여요. making bold move죠. 대담한 움직임 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담한 움직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예요. 3번은 increasing the online customer base 여기까지겠죠. 예. 자, 온라인 커스터머 베이스를 증진시키는 것은이죠. 자, ing로 시작을 했고요. 뒤에 컴마가 없기 때문에 increasing부터 베이스까지 주어예요.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면 온라인 커스터머 베이스가 핵심이 돼요. 4번은 5스토리 드래곤 슬라이드가 may not be a bad place죠. 나쁜 장소는 아니에요. to start, 시작하기에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5스토리, 자, 여기서 스토리가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야. 층이야, 층. 뭐라고? 층. 그래서 5층짜리 드래곤 슬라이드가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곳이다 이거죠. 네. 그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알 수 없겠고, 일단 바로 앞문장하고의 어울림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자, 앞문장을 봐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repurposing this massive space for customers who have other ways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자, 조심할 거는 제가 여기까지 일부러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ing로 문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컴마 주어가 나오는 분사구문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절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정확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컴마가 없죠. 자, 이러한 거대한 공간을 repurpose 하는 건 다시 뭔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거야. 뭘 위해서? 고객들을 위한 공간을 바꿔요. 어떤 고객이냐면 other way,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자, 뭐예요? 가진 그런 뭐 할 공간, 그들의 시간과 돈을 사용할 다른 방법을 가진 고객들을 위한 이러한 거대한 공간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is likely to죠.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죠. 자, 뭐 할 것 같냐면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자, 이 거대한 공간을 바꾸는데 뭐가 필요하다? 창의성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럭셔리 브랜드는 솔레이에서 번영하고 있다는 창의성하고는 거의 떨어져. 이번에 보면 솔레이가 대담한 움직임 하는 걸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또한 역시 창의성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창의적인 거는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3번 온라인 커스터머 베이스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요게 창의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 다음에 5층짜리 드래곤 슬라이드.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확실히 아니고 이거 두 개는 아직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앞의 내용을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아예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주제,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나온 선택지 이것만 찾으면 돼. 온라인 베이스에 증가시킬 것이냐, 온라인 베이스를 또는 드래곤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The Soleil Department Store Outlet은 어디에 있는? 상하이에 있는 얘들은 would seem to, 자, seem to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해요. seem to have all the amenity. amenity는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그런 것들 말하죠. 그런 물건들을 갖고 있는데 necessary죠. to succeed in modern Chinese retail. 현대의 중국의 소매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편의품들 같은 걸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직이죠. 뭐야, 럭셔리 브랜드도 있고, 자, 익스클루시브라는 것은 배타적인데, 배타적인 로케이션, 위치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이런 뜻이 익스클루시브예요. 항상 단어는 사전상의 의미로가 아니라 문맥에서의 의미 파악이 중요해요. 자, 다시 단어는 뭐가 중요하다? 문맥에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맥에서. 그래서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만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독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는 익스클루시브는 뭐다? 굉장히 훌륭한 뛰어난 위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 말이냐면 차이니스 리테일. 요즘 리테일이 성공하려면 브랜드도 럭셔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위치가 좋아야 한다는 거야. 이 둘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찾는 내용인 드래곤 슬라이드도 아니고, 자, 온라인 베이스도 아니죠. 자, 보죠. Despite disadvantage,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however, 그러나 그 스토어의 매니지먼트는 또 생각을 했죠. 뭐라고? 이것은 여전히 missing, 무언가 놓친 것이다 이거죠. 뭐 하기에는 고객을 끌어다니기에는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거야.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갖고 있다는데,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 스토어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다음 내용은 뭐 해야 돼요? 고객을 끌어들일, 맞아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고객을 끌어들일 그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잡아요. 그래서 next week, 다음 주에 그들은 are unveiling a gigantic twist ring, 그 다음 dragon shaped slide 여기까지예요. 뭐 할 거라는 거야? unveil은 베일이 이렇게 뭔가 베일에 쌓인다 이러잖아요. 뭔가를 감추는 걸 말해. 근데 언이 붙어서 그걸 드러내주는 거야. 그래서 거대하고 트위스팅 막 꼬여 있고 그리고 드래곤 형태의 슬라이드를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샤퍼들이 뭐 할 거다? 사용을 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5층 럭셔리 부티크에서 드랍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1층의 럭셔리 부티크까지. 그죠? 자, in death defying seconds. 죽음에 도전하는 초? 이상하죠? 바로 굉장히 빠르게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선택지에 있는 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자, 드래곤 슬라이드 나왔죠. 그리고 이 드래곤 슬라이드가 바로 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무언가죠. 맞죠? 그럼 이 글의 포인트가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야? 드래곤 슬라이드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드래곤 슬라이드는 고객을 끌어들일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결국은 포인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 여기서 답을 찾아야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역시 빈칸 완성형 문제인데요. 자, 9번의 빈칸은 지금 보시면 중간에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nonetheless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항상 이런 거 접속어를 보면 글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의 내용과 뒤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it is essential, 필수적이죠. 프랭크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는 필수적인 그 무언가가 바로 이 내용이겠죠. 그렇죠? 앞에 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고 to 이하하는 것이 필수적이니까 이 밑에 내용이 이거를 부연해 준 거예요. 원래 글은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보죠. work out reasonable scenario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workout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시나리오, 미래를 위한 이게 뭐다? 필수인 거다. 2번 legitimate possible dividend. 자, 이거는 배당금이라네요. 가능한 배당금을 합법화하는 거야. 뭐로부터? 미래의 어떤 변화로부터. 3번은 leave ou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외시키다 이 뜻이에요. 다양한 측면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시켜요. 배제시킨다는 뜻이고요. 4번은 consider, 고려한다. what would be like죠. 잡아요. what부터 여기까지 잘 보시고,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하다 있죠. 주어가 있죠. 그럼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 여기 보면 like죠. 여기에요. 그러면 what it would be like예요. 그것이 무엇과 유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근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꼭 필수이라는 거예요. 자, 현재에 대한 고려 4번, 기술적 문제는 3번, 그 다음에 가능한 배당금은 2번, 그 다음에 1번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시나리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다음 봐야 돼요. 자, 우리는 do know that, 테디아를 압니다 이 말이에요. 자, do가 동사 원형 앞에 있으면 강조해요. 뭐를? 새로운 기술이 will bring both dividends and problems. 배당과 문제를 둘 다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은 진짜 배당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이익.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인간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올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봐요. The more 우리가 try to anticipat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예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better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잘 통제할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다음 내용은 뭐야? 미래에 대한 문제점을 뭐하자? 잘 알자 이거죠. 잘 알려고 뭐하자? 노력하자. 이 내용이 다음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죠. 나머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특히 여러분 문제점을 알자고 했기 때문에 2번은 배당금이 있긴 하지만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합법화하자는 것은 전체적인 글의 주제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미래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선택지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읽지 않고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10번 문제는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라는 건데요. 일치하는 거. 자, 선택지를 보시면 1번은 뭐냐면 테이스트버드가 발명이 됐다는 거 19세기에. 그럼 이제 테이스트버드의 발명을 봐야 되고 2번은요. 테이스트버드의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야. 대체가 슬로우 다운, 늦추지 않죠. 늦어지지 않아요. 뭐에서? 나이와 함께.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늦춰지지 않는다는 거야.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되겠죠? 요거를. 3번은 아이들은 더욱더 센서티브한 팔레이트를 갖고 있죠. 누구보다? 어른들보다 그 말이죠. 자, 4번은 뭐냐면 테이스트, 맛의 감각이 감소한다는 거야. 뭐함으로써? 차가운 숲을 먹음으로써. 자, 여기는 여러분 일치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그 해당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그 문장 쪽에 있죠. 여기 보면 처음 문장을 보면 테이스트버드는 그것의 이름을 19세기부터 얻었죠. 이름을 얻은 거지 그때 발명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틀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jaded라는 단어가 있어요. jaded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퇴한, 감퇴, 줄어든다 이거죠. 자, 봐요. 우리의 팔러츠는 실제로 감퇴가 돼요. 뭐 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요. 그죠? 이 테이스트 버드의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이 팔럿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선택지에 몇 번? 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늦춰지지 않는다라는 게 틀린 거죠. 방금 뭐에서? 늦춰진다고 했어요. 이게 감퇴, 늦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자, 아이들은 have the keen list. 이게 가장 예리한이에요. keen이 예리한이고 keen list가 가장 예리한 센스죠. of taste, 맛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예리한 맛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말은 3번에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한 팔레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일치 문제는 본문과 잘 비교만 하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프로비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이 프로비드는 무슨 뜻이다? 참다 또는 견디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보통 tolerate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보고 있죠. 여기 나와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의 modify는 수정하다, 변경하다는 뜻이고요. 2번에 record는 기록하다죠. 4번에 evaluate는 가치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무슨 뜻이야? 평가하다예요. 평가라는 것은 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evaluate, 평가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갑니다. 12번 문제는 자, 구동사들 있죠. take over나 take on, take up, take after의 의미를
정확히 아냐 이거죠. 자, 이것은 이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장들도 해석을 해서 논리적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take over는 이게 넘겨받는 걸 take over라 그래요. 이렇게 넘겨, 오버 이렇게 넘어와. 그래서 나는 그의 전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맞죠? 자, take on은 어떤 모습을 띠다 또는 이를 떠맡다, 맡어. on이 접촉이야. over, on은 딱 나한테 붙여. 내가 그 일 맡을까? 나한테 붙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더 많은 일도 맡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죠. 자, 3번의 take off는 옷을 벗다. off가 분리의 뜻이에요. 구동사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요놈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어의 뜻을 외울 때도 이런 애들을 잘 잡아야 돼요. take off가 off가 분리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몸에서 떼어내니까 take off예요. 근데 그때는 타동사죠. 옷이 뒤에 와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비행기가 주어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동사로 take off야. 자, 자동사로서 take off는요, 이륙하다예요. 뭐라고? 이륙하다. 그래서 자, 뒤에 보니까 포그, 안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어. 맞죠? 자, 4번이요.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take after예요. take after는 resemble, 닮다예요. 자, 이것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look after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 뭐뭇을 돌보다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my baby sister를 내가 닮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돌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ake after가 아니라 뭘 써야 look after가 올바른 표현이야. 그래도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드라마라는 거 있죠. 드라마.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드라마라는 단어긴 한데 여기서 문맥상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나 허구를 말하는 거야.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TV 드라마로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번 dysfunctions of drama는 드라마의 역기능이에요. 야, 이 dysfunction이 역기능이야. 아시겠죠? dysfunctioning. 자, 2번 갑니다. 드라마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의 드라마.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순간적인 단어의 착각인데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드라마 보면 어때요? 막 좋은 일 생기고 막 극적이 오르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좋은 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그 드라마라는 애가 허구라는 느낌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보이는 그런 허구들. 다음 3번은 드라마에서 자, theatrical art죠. 자, theater가 뭐예요, 여러분? theater. 극장이죠. 그러면 theatrical은 극장 예술로서의 어떤 드라마예요. 4번은 dramatic changes in emotion. 감정에서 극적인 변화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드라마는 매일 읽는 거고, 요거는 극장 예술로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극적인 변화, 급격한 감정의 변화예요. 선택지가 다르죠? 그죠? 이건 드라마 역기능이야. 자, 볼게요. 드라마 is doing. 드라마는 하고 있어요. 드라마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being은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동사로서 be가 존재하다는데 BIN 진행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드라마는 그런 노멀한 것이다.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언가예요. 어떤 무언가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것도 매일매일 참여하는 것이죠. 뭔지?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예요. 지금 딱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장을 읽었는데 딱 보니까 네 개죠? 네 개의 문장을 읽었는데 딱 보니까 아, 드라마는 항상 있는 거구나.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자, 극장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역기능 이런 거 없잖아 지금. 감정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감정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봐야 돼?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따로 반전 표현이 특별하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자,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요. 나쁜 두통을 가지거나 또는 an attack of depression이니까 우울함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당신은 face the day, 그날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뭐인 척 하면서 pretending that 대니아인 척 하면서.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야.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척에 실제하고 다르게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드라마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역시 다른 반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뭘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 당신은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준다는 것은 뭐고? 부연이고, 부연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앞에 있는 애가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쭉 이어지고 특별한 반전이 따르고 계속 당신은 이런다, 당신 파트너는 이런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밑에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죠. 단지 이제 눈으로 한번 쭉 훑어만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극장 이야기 나오는가 아니면 뭐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그냥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부연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연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주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속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도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여기 보면 but이라는 반전 표현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선택지 한번 봐볼게요. 먼저 글로벌리제이션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죠. 세계화는 deepens conflict. conflict가 투쟁과 갈등을 말해요. 갈등을 심화시킨다. deepen이에요. 뭐 사이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 다음에 2번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 경제는 성장을 했죠. at the expense of the poor니까 자, at the expense of는 비용으로 해요. 무엇을 비용으로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비용으로 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뭐해서? 희생시켜서 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성장을 한 거야. 3번은 글로벌리제이션이니까 세계화는 can be beneficial이니까 이득이 될 수 있대요.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야.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이익이 된대요. 4번은 정부는 자, 교역의 흐름을 통제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경제를 리바이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희생시켜서 경제가 성장했다. 전 세계 경제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과 둘 다에게 이익을 준다. 그죠? 교역의 흐름을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1번의 경우는 자, 갈등을 심화시킨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겠죠. How on earth, 도대체. 의문사 뒤에 on earth는 도대체라고 해석해요. 도대체. How will it,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만약 정부가 try to strangle globalization. 자, 여기 보시면 strangle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인데 질식시키다예요. 질식시키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질식시킨다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뭐 함으로써? by 플러스 ing죠? stemming. 자, 조심할 건 stem이 여기서는 타동사예요. 뒤에 명사가 있어주잖아요. 타동사는 별거 없어요. 뒤에가 명사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사일 때 하고요. 타동사일 때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스템은 보통 우리가 뭔가에서 비롯되다, 시작되다, 생겨나다 이 뜻인데 스템이라는 단어 다음에 명사가 만약에 있어버리면요. 이 명사를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템은 막다 이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서 생겨났냐고 막 해석을 잘못해 버리는 거야.
자, by 플러스 ing는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교역과 정보와 자본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세계화를 질시시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구성 요소가 바로 이거죠. 뭐예요? 세계 경제예요.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자,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첫 문장이 의문문이에요. 자, 첫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진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한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요, 글의 뭐라는 거야? 핵심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죠. 직접 얘가 핵심일 수도 있고 핵심하고 관련이 돼요. 질문을 던져놨잖아요.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대화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정부가 세계화를 막아버리면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와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세계화를 막지 말아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쵸? 몇 번에 있습니까? 그죠? 3번에가 있는 겁니다. 3번이 세계화가 이익이 된다는 거야. 뭐야?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자든 세계화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 글의 논지하고 이 문장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4번도 마찬가지고 통제한다고 그러면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예요. 단지 이제 여러분 어째요? 이게 첫 문장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지만 혹시 그 다음에 반대 있는가 봐야되는데, 자 봐요. That disparities between, 자 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자 여기서부터까지 주어요. 죄송합니다. 자, 불평등은 여전히 너무나 크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랬죠. It is not just true. 대디아는 단지 사실이 아닌 거죠. 경제 성장이 부자에게만 뭐하고 이익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리바웃 제외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은 이 말 역시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했으니까 경제 성장은 누구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뭐한다? 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거잖아요. 핵심과 주제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뭐하고 뭐가 반복됐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recent World Bank stud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구죠. 연구. 맞죠? 근데 연구 내용 말고 유명한 사람, 유명인. 어차피 유명한지 아는지 몰라도 특별하게 어떤 사람 고유명사 나오면 그게 유명인이야. 이게 나오면 뒷받침이에요. 뭐라고? 부연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부연.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은 어차피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찾기 문제에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이거는 더 볼 필요 없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한 만큼 읽는 거야. 필요한 만큼. 다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3번이고요. 15번, 16번 문제 갑니다. 자, 잘못 옮긴 걸 찾으라고 했죠. 영작인데요. 네. 자, please come to headquarters. 이게 본사이고 본사로 와라.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의 접속사죠. 그래서 네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맞아요. 자, 2번. 나는 소년시절에 독서하는 버릇을 길러놨어야만 했는데. 자,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이런 관용 표현들이 영작으로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ought to have formed.
자, ought to have pp. 자, 습관을 가져. 어떤 습관? reading. 읽는 습관. 언제? 어린 시절에 가졌어야만 하는데. 맞죠? 네. 3번이요. having been abroad. 자, ing로 시작하고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까지. 자, 10년 동안 해외에 쭉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영어를 매우 유창했어. 맞죠? 자, 1, 2, 3번 다 맞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뭐가 틀렸느냐? 자, 봐보면요. 내가 그때 그 계획을 포기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잘 봐요. 자, 내가 그 프로젝트를 그때 당시에 포기했었다면 자, 이건 여러분들 뭐야? if 생략 헤드 도치야.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 돼요. 나는 should have achieved죠. 그런 훌륭한 결과를 성취했었을 거다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얻지 못했을 거다인데 여기에는 성취했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 넣어줘야 돼? not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인 어떤 오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뜻이 안 맞아, 뜻이. 영작은 그래요. 뜻,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 문법적 오류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오류도 없어야 되고 의미도 맞아야 돼요. 의미가 안 맞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자, 16번은요. 그 회의 후에야 그는 금융위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자, 영어에 자, 이게 중요해요. only죠, only. 자, only 다음 봐요. after the meeting이에요. 자,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자, only가 문두에 나와 있어. only가 어디에 나와 있다? 문두야. 그리고 전치사 명사 나왔어요. 그때는 뒤에가 도치가 돼요. 무슨 구조다? 도치 구조예요. 원래 only 플러스 부사나 only 플러스 전치사 명사, only 플러스 부사절 이런 애들이 문 뒤에 있으면 반드시 도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did recognize가 중요한 말이었죠. 예, 맞고요. 자, 2번 보면 장관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주장했다. The minister insist 되시죠. 자, insist가 주장하다죠. 자, 영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주요 명제 추천이라 그래요. 자, 두 문자인데요. 주는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이에요. 이런 동사가 나오고 나서 대절이 나올 때 이 대절 안에는 should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should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주의하실 것 중 하나는 이 주장이요. 당위적 주장이 있고 사실 주장이 있어요. 자, 내가 어제 친구하고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날 때렸어. 내가 이렇게 경찰서 주장을 한 거야. 쟤가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 주장이죠. 그때는 should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 이거는 당위적 주장이죠. 무슨 주장이다? 무슨 주장? 뭐? 그렇죠. 당위적 주장이에요. 이런 당위적 주장이 있을 때는 여기 should를 꼭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should야. 근데 주장은 당위적 주장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비록 그 일이 어려운 것이었지만 린다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기 보시면 as difficult a task as 있죠. 원래 이게 형용사 as 주어 동사 구조로서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앞에 s를 하나 더 써도 상관이 없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ss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앞에 s 다음에 형용사 명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 is 다음에는 명사를 못 쓰죠. 단 형, 명일 때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영어가 정의는 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어명이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어려운 문제이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양보죠? 양보죠? 양보 표현이야. 울린다는 것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맞고요. 정답은 4번이죠. 자, 보시면 그는 문자 메시지 너무나 정신이 팔려서 몰랐다. 이거 뭐죠? So that can't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이게 투투용법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이 so that이 아니야. 여기 so 나왔죠.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어요. 텍스트 메시지에. 그래서 to know, 알리면 여기가 대절이 되거나 that cannot, that he couldn't know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로 고쳐? to로 고쳐줘야 돼. to는 있어도 so to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인데 이건 지금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관용표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 16번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7번 네,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 A하고 B에 이제 또 단어 문장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빈칸 여기 있죠. 자, 보시면 however, 그러나 하지만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노션 개념인데 of the relative complexity of two system, 두 시스템의 complexity, 복잡함, 즉 상대적인 복잡함의 일반적 개념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함으로써 by side nerves죠. 신경의 사이즈를, 자, 1번은 더한 거고요. 3번은 컴페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냐, 사이즈를 더하냐 이거예요. 그 신경은 뭐 한 거냐면 눈에 연결된 신경. 자, 여러분 이렇게 수식하는 건 가로를 치세요. 그리고 귀죠. to the center of the brain, 뇌의 중심에. 맞아요? 자, 그런 눈과 귀에 연결되는 그 연결이 connect하고 to야. 그 눈과 귀가, 그죠? 눈과 귀를 연결시키는 거야. 뭐에 연결시켜? 뇌하고 중심에 연결을 시켜. 그 연결을 시키는 신경체계의 규모를 증진시키느냐 아니면 비교하느냐예요. 자, 뒤에 내용 보죠. since, 잡아요. The optic nerve죠. 시신경이 contains 대략 18 times S죠. 잘 봐요. 뭐뭐 times 나오고 SS 나오잖아요. 그럼 배를 나타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카킬리라는 단어 있었죠. 카킬리어는 달팽이관이야. 달팽이관은 귀죠. 그러니까는 자, 귀로 연결되는 신경세포보다 18배나 더 대략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그것이 적어도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뭐한다? 트랜스미트, 전달한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럼 이 다음 문장, 방금 빈칸 나온 문장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시신경이 귀에 연결된 신경보다 18배나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뇌의 중심하고 눈, 귀를 연결시키는 걸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눈의 연결과 귀의 연결 두 개를 뭐 한 거라고 봐야 돼? 비교한 거죠. 배수잖아. 몸보다 더 많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은 comparing이 와야 맞아요. 그 다음 뭐죠? 실제로 in normally 보통 alert한 subjects, 예민한, alert는 그 말이에요. 그런 피실험자들에게 있어서 it is probable, 대디아일 것 같아요. eyes, 눈이 as much, 많죠. 뭐만큼이나 10 times니까 1000배만큼이나 많이 효과적이라는 거야. 뭐에서? 귀에서, 귀보다도.
정보를 뭐 하는 데냐. 자, 선택지를 보시면 정보를 줄이는 데하고 스위핑하면 정보를 싹 쓸어 담는 거예요. 스윕, 싹 쓴다 이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귀가 18배나 더 많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뭐 한다 있어? 전달한다 있죠. 그러면 1000배나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정보를 줄여버리면 안 되겠죠. 전달하려면 정보를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듀스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18번 보시면요.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건데, 자, 글의 흐름 문제는 결국 일단은 특별한 주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문제 보면서 주제문이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먼저 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고 앞에하고 뒤가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결국 이거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리냐를 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흐름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가 다른 걸 찾거나 논리적 흐름이 안 맞아. 얘하고 얘가 같은 내용이 아니야. 이런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히 번호 뒤에 지시어를 잘 봐야 돼요. 여기도 보면 더 어워드잖아요. 디 어워드. 그 상이에요. 그럼 앞에 상이 있어야 돼요. 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상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빨리 찾아라 이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건 해석을 쭉 해보셔야 하는데 Children's Book Award는 아동 문학상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동 책상이니까 그것은 have proliferate. 자, 이게 확산하다. 증가했어요. 이는 recent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즉이죠. 그럼 어차피 이 내용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개의 다른 어워드, 100개 이상의 다른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조직들에서 의해서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 상은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게 Children's 그죠? 북 어워드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소재예요. 핵심적인 소재. 그 상은 may be given이니까 주어지겠죠. For books of specific genre. 특정한 어떤 장르의 책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간단하게 모든 아이들의 책들의 최고에게 주어지는데 퍼블리 출판된 거죠. PP야. 항상 여러분 ED는 PP일 수 있다는 거 있지만요. 자, 주어진 시간 내에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아동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뭐죠? An award 하나의 상은 may honor a particular book이니까 특정의 어떤 책을 자 honor 기린다 이거죠. 그리거나 저자를 기리는 거야. For the lifetime contribution 평생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contribution to죠. 뭐에 대한 기여냐? 자, 아이들 문학의 세계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 그 책에게 상을 주거나 also 작가에게 상을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맞아요? 자, 그다음 뭐죠? 대부분의 아이들의 북 어워드는 초우준 선택이 되는 거예요. by adult 어른들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은 자 봐죠. growing 증가하는 아이들의 선택의 북도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동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다음 뭐죠? The larger national award 더 커다란 전국적인 어떤 규모의 상들은 기분이 PP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되어진 그 상들은 are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그리고 have helped considerably 상당히 도움을 주는죠. 뭐 하는데? 대중적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뭐에 대한? 좋은 책. 어떤 좋은 책? 젊은 독자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말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위에서 출판되어지는 좋은 책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죠? 잘 봐요. An award ceremony. 그 상을 주는 식을 세레머니라고 하죠. For outstanding services니까 이게 outstanding이 눈에 띄는 또는 두드러진이라고 그래요. 그런 서비스를 위한 상이에요. 근데 어디에 대한 서비스냐면 퍼블리싱, 출판 산업이죠. 그러니까 출판 산업에 서비스를 한 거죠. 그를 위한 상은 is put on hold,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은 아동문학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냐면 출판 산업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상을 주는 행사가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소재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9번 문제 보면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이 올지나 뒤에 내용이 어떤 것이 올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니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번호 뒤에 보면 지시어 같은 거라든가 접속어 같은 거 잡아요. 어느 정도 이러한 원칙, 그럼 이 원칙이 앞에 있어요. 이런 this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his principle이 있는데 앞에가 this principle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틀리는 거죠. 그럼 일이 들어가줘야 돼.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논리적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찾거나 이 내용 가지고 유추를 해서 그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disinequality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disinequality. 이러한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 말이 나왔어요. 이러한 불평등이라는 것은 is corrected니까 뭐예요? 교정이 되어져요. 뭐 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턴에 그저 더 많은 포션 부분을 뭐로부터 그런 사냥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사냥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턴에다가 더 얻게 되는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정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앞 내용이 불평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disinequality에서.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이제 공정하다. 자, 불평등이 교정이 된 거니까 공정해진다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봐봐요. 자, 일단 1번이나 2번 앞에는 불평등 이야기가 없죠. 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번에 보면 내용에 뒤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캥거루가 is killed, 살해가 됐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hunter, 사냥꾼이 have to give its main part, 이것의 주 부분을 줘야만 해요. 누구에게? 그들의 kinfolk에게. 그리고 최악의 것이 may even be kept죠. 유지가 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냥꾼들, 그들 자신에 의해서 최고로 안 좋은 부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냥을 했어. 근데 내가 가져가는 부분은 가장 안 좋은 부분이야. 그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불평등이죠. 내가 힘들게 사냥을 했는데 내가 가져가는 건 제일 안 좋은 거야. 이거 불평등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몇 번? 4번이 돼요. 이 내용이 뭐기 때문에?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이라는데 요런 게 있어주면 답을 그만큼 찾기 쉬워지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야.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해석하는 거고. 여기도 불평등 이야기가 아니고 2번 앞에도 불평등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특히 약한 거죠. 이것은 선우를 보여주는 거. 뭐? 선우를 보여주는 장치.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지시어나 접속어. 그걸 가지고 특히 오답 지우기를 해야 돼요. 답이 아닌 걸 지워가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답을 쉽게 골라요. 자, 보시면 일단은 A가 뭐가 있냐면 벗이란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에 그가 믿었다가 있어야 돼요. 그가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었어요. 또는 그가 생각했어요. 또한 그는 믿었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B를 보면 Despite his theoretical difference from the mainstream viewpoint, 여기 나왔죠? 여기는 일단 선우를 보여준 장치가 아니야. 일단 놔둬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자, his most important theoretical tool은 이거였다. 이것도 역시 일단 선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생각이라 벗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벗을 이용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다른 내용에서
그 사람이 믿었다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자,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보죠. 가장 그 그룹 세라피의 가장 혁신적인 것은, 그룹 세라피 접근의 가장 혁신적인 것은 사이코 드라마예요. 즉, 이것은 바로 자콥 엘 모레노의 브레인 차일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이 낸 거라는 뜻을 브레인 차일드라 그래요. 사이코 드라마는 as a form of group therapy, 그룹 테라피의 형태로서의 사이코 드라마는 스타트 시작을 했죠. 뭘 가지고서? 데디아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전제? 꽤나 좀 동떨어진 프로디안의 월드뷰하고는 동떨어져 있어. 그 프로디안의 월드뷰는 뭐냐면 정신병은 본질적으로 발생한대요. 뭐에서? 마음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전제로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 글은 어차피 뭐에 대한 이야기?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이콥 엘 모레노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걸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하지만 그는 또한 데디아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제일 앞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앞에 A가 나온 걸 지워요. 1번. 오답 지우기가 중요하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또한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라는 것은 rarely a solitary process. 이게 홀로 그래요. 홀로 있는 과정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죠. something, 무언가인데 brought out by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끌어진 무언가야. 자, 그는 심하게 의지했어요. 이론적인 기술에 의지를 했죠. 뭘 포함해서? 롤플레잉과 그 다음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기, 역할에 대해서 하는 거, 롤플레잉 그죠? 그걸 포함해서 극장식 기술에 의지를 했어요. 극장식이에요, 이거. 뭐로써? 뭐의 수단으로서?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트러스트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는 극장의 기법을 이용했어요. 그게 A예요. 그럼 B는 뭐죠? 자, 그의 이론적인 차이점 뭐하고? 메인스트림 뷰 포인트. 아까 말한 프로이드한 생각이 메인스트림이야. 그러니까는 이 B가 먼저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그것과는 다르게 모레노의 영향은 Shaping Psychological Conscious니까 심리적인 어떤 의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영향은 언제? 20세기에 상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데디아라고 믿었죠. 보세요. 여기 보면 믿었다 있죠? also 믿었다 있죠.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오고 해야 돼요. 근데 B하고 A가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B 나오고 A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4번도 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C예요. C. 자, 벗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으면 C가 A 뒤에 와요. 다르면 B하고 내용이 같으면 C가 앞으로 와요. 원래 벗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은 내용은 뒤로,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은 앞으로. 아시겠죠? 자, 봅니다. 인간의 천성은 창의적인 것이며, 그리고 living a creative,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렇죠? 주어예요. is the key. 열쇠예요. 뭐에 대한 열쇠? 인간의 건강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복제의 열쇠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죠? A는 뭐였죠?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는 극장식 기술을 이용해서 롤플레잉 하거나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기 같은 걸 통해서 창의성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 15죠. 그의 가장 중요한 시어터죠. 극장식의 기술은 theatrical, 도구는 was what? 그가 롤 리버셜이라고 부른 것이죠. 즉 참여자들로 하여금 뭐 해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띄어라, 테이크온이죠. 그럼 이 내용은 B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A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A와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A가 뭐였어요? 극장식이었죠. 여기 극장식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이 A와 관련되기 때문에 A 다음에 C가 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문법 문제는 기출되는 게 또 다시 기출이 됩니다. 근데 독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해석이 아니라 핵심이 무엇인가, 또 문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글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고 정확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